300만 원짜리 울세라 받고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처졌다고요? 사실 비싼 시술 받아도 다시 처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인 박신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울세라, 써마지의 진실,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받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로 노화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리프팅 상담 받으실 때 꼭 듣게 되는 게 울세라, 써마지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듣고 나면 다들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정말 이 돈을 주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네, 진짜 비싸죠. 울세라는 보통 한 300샷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600샷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고, 써마지도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울세라 장비 한 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신형으로 나온 울세라피 프라임은 진짜 엄청나게 비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돈을 주고 이 장비를 사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시술할 때마다 이 끝에 끼우는 팁이라는 소모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품 팁 하나가 수십만 원씩 해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도 울세라 시술은 원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써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와 소모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술 가격도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울세라와 써마지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시술 받으신 분들이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처졌어요 하고 아쉬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자극에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울세라와 써마지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부에 강한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인위적으로 약간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몸 입장에서는 여기 손상이 생겼으니까 이거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 하면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의 근본적인 재생 능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울세라 시술 후 한 6개월 정도가 제일 효과가 좋고, 1년이 지나면 효과가 상당히 감소한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친구들이 피부만 타겟팅 한다는 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처지는 거는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노화는 정말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 뼈부터 변하거든요. 그럼 피부를 받쳐주는 구조 자체가 약해지죠. 그리고 이 뼈 위에 있는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볼은 꺼지고 팔자도 깊어지고 눈밑도 꺼지게 돼요. 그런데 울세라와 써마지는 이런 깊은 구조적 변화는 해결하지 못하고 피부층만 타겟팅해요. 이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겉에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세 번째 문제, 이게 개인 맞춤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울세라의 강한 에너지가 이 지방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볼살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술하고 나서 볼이 더 꺼져가지고 땅콩형 얼굴이 됐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피부과가 너무 많잖아요. 이 가격 경쟁 때문에 이 정품이 아닌 불법 재생 팁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팁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전달이 불안정하거든요. 화상을 입거나 피부가 손상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좀 저렴한 가격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회복형 안티에이징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이 피부 껍데기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 피부와 안쪽 구조까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워주는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콜라겐 부스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재생 유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주사라고 하면 이 콜라겐을 직접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도록 우리는 씨앗만 뿌려놓고 자극하는 시술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베룩 볼륨이 있죠. 주베룩 볼륨은 PDLLA라고 얘기하는 생분해성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반응해서 이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콜라겐 생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한 3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개월째부터 뭔가 좀 달라졌네?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가 있는데 레디어스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거는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랑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주베룩보다 조금 더 단단한 지지력을 만들어주거든요. 턱선이 무너진 분들, 이런 광대가 꺼진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고우리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고우리는 세계 최초 액상형 PCL 스킨 부스터입니다. PCL은 의료용 봉합사, 우리 얼굴 이렇게 꼬맬 때 쓰는 실에도 쓰이는 안전한 물질인데 얘는 그 실을 완전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가루거든요. 가루에 비해 가지고 액체니까 울퉁불퉁하게 먹물이나 우리 노듈 같은 게 생길 걱정이 없고 피부에 스며들듯 되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흡수가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재생 효과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 실 리프팅을 통한 구조적 개선입니다. 아까 PCL 이야기 했잖아요. 의료용 봉합사를 피부 안에 삽입해서 물리적으로 당겨 올리는 동시에 이 실 자체도 콜라겐 자극제 역할을 하거든요.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 리프팅 할 때 디자인의 중요성이에요. 저는 환자분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 태블릿에 옮긴 다음에 실 리프팅 설계를 하거든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 몇 개의 실을 쓸지 정밀하게 좀 계획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부위별로 적합한 실을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좀 구상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으셔도 일상에서 하는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노화 방지 수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은 365일 필수입니다. 노화의 80%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라는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흐린 날은 안 발라도 되죠? 저 맨날 안에만 있는데도 발라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구름을 뚫고 오는 자외선이 더 위험하고요. 창문으로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매일 발라주신 게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SPF 30 이상, PA 3개 플러스 이상을 선택하시고 500원 동전 크기 요만큼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점심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셔야 돼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팔과 이 목 뒤, 귀 뒤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 왼쪽 손등 여기에만 검버섯 생기는 분들 많거든요. 두 번째,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2배 이상 빨리 생깁니다. 우리 생각해보시면 우리 몸의 70%는 물이잖아요. 우리 피부 세포도 마찬가지로 물이 필요한데 피부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자꾸 날아가요. 그래서 이걸 코팅시켜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골든타임이에요. 여름에는 가벼운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꾸덕한 크림 타입으로 계절에 맞게 좀 바꿔주시고요. 세 번째, 올바른 클렌징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는 피부 장벽을 오히려 파괴합니다. 아침에는 미온수로만 가볍게, 저녁에만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클렌징 오일은 30초, 폼 클렌징도 30초, 총 1분을 넘기지 마시고 소리가 뽀득뽀득 나야지 씻어야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피부가 오히려 땡기고 건조해져서 오히려 노화가 빨라지고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분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당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먹은 달달한 당분이 콜라겐과 결합해서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피부가 조금 누렇게 되고 색깔도 조금 이상해지고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커피에 시럽 빼기, 그리고 디저트는 한 주 2회 정도만 먹기, 한 2주 정도만 실천해도 피부톤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 깊게 잘 자야지 피부가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수분,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5리터를 나눠서 마시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레티놀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레티놀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처음에는 한 주 2회 0.1% 농도를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실게요. 레티놀은 자기 전에 아주 얇게 바르시는 식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본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거는 똑같은 시술을 받아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한 2~3배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런 걸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6개월 정도 뒤에는 확실히 달라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시술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싼 시술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시술을 꼼꼼하게 계획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안티에이징 정보로 찾아뵐게요. 박신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